자, 안녕하세요. 교육진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이거 아닌가? 네. 썸네일 해달라고. 썸네일. 네, 저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하고 있는 민우입니다. 예,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고등부 국어 강사 이혜림입니다. 네, 동필입니다. 아, 텐션 좀 올려야 되는데 몸이 막 나른해. 눈 와서 그런가요? 아니야. 그냥 원래 몸이 안 좋은 거죠? 나이 때문에. 나이 때문에. 아, 그런가? 아이고 이런. 이번 주서부터는 이제 2022학년도 네. 얘기를 좀 해드려야죠.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어떠한 전면 적용을 통해서 일단은 가장 특이하고 그 시청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 내신 산출 기준이 좀 바뀌었죠, 학생들. 그렇죠. 네. 그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먼저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요. 예를 들어 이제 오늘도 상담을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직접적인 이제 예비 고3 학부모 직접적인 학부모님 말고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내신이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 어떤 학년이 가장 중요하냐, 몇 학년 때가 제일 중요하냐 물어보면은 아직도 어머님들이 그 고3 때 내신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반영 비율이 가장 많으니까. 네. 그다음 5학기 중에 고3 보통이 20, 40, 40 또는 20, 30, 50 많게는 3학년이 50까지도 나가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올해부터 이제 22학년도부터는 학년별 내신 반영 비율이 이제 거의 폐지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뭐 연대고대가 작년에 같은 경우 연대고대가 20, 40, 40이었어요. 3학년 때가 40% 이상 내신이 반영되는데, 근데 왜 2학년 때도 40%고 3학년 때도 40%인데, 근데 왜 3학년 때 내신이 40%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냐면, 2학년 때 40%는 2개 학기잖아요. 맞습니다. 3학년 때는 한 학기 40%이기 때문에 반제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올해 이제 예비 고3 학생들부터는 내신이 대학에 반영됐을 때 비율이 없어지고요. 거의 이제 뭐 일부 한두 개 학교 빼놓고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거의 고 1, 2, 3 내신을 거의 100으로 일괄학산. 100으로 일괄학산으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뭐 비율로 조금 높인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 성신여대랑 아주대 정도죠. 근데 이것도 결국 교과 우수자, 논술 우수자 전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논술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본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생부 전형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없고요. 또 심지어 그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그 2학년 내신이 더 높죠. 3학년 내신보다.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달라지게 되냐면은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할 수 있고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2과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학의 2과목이. 이거 3학년 때 배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번 학년 학생들서부터는 이게 진로 선택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A, B, C야. 그죠? 이걸로는 애들의 성적을 확인이 안 돼. 그 다음에 기하 벡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죠? 이걸로 또 수학 내신을 결정을 해야 돼. 이게 다 3학년 때 주로 있었던 일인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진로 선택이 되면서 내신 평가 자체를 이번 학년 학생들서부터는 A, B,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때 비중을 높여봤자 어차피 3학년 때 내신으로 상대적 형태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국어, 영어, 수학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3학년 때의 내신은 국영수 위주의 내신이 중요해지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대학들이 반영 비율을 일괄합산 100%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교육부가 어떤 정책과 현재의 학교 현장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대학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대학, 발표를 안 한 대학들도 대부분 다 학생부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일괄합산 100%, 뭐 1, 2, 3학년 100%,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전통적으로 고려대는 예전에 문과이과 구분됐을 때는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그다음에 이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딱 이렇게 굉장히 그 과목을 딱 찍어갖고 내신을 반영했는데 그 틀을 깼네요. 전 과목 지금 반영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어느 과목을 반영할 거냐, 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을 전 과목 반영한 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의 성실성, 그다음에 그쵸. 학교 생활의 충실도, 이걸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2021학년도 올해 입시를 기점으로 해서 고려대학교는 확실하게 서울대형 입시를 따라가겠다. 학교생활 충실도를 제1의 가치로 놓고 입시를 치르겠다.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예. 저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전 과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이라면 이과생들은 사회는 좀 등하시할 수도 있었는데 자 올해부터는 이제 지금 예비고1 들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과 쪽이다 문과 쪽 계열이다라고 해서 느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아예 버리는 그런 과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고려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 과목들이 전부 다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1학년 때나 2학년 때 보면은 진로 선택 과목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선택과 공통 과목 선택이기 때문에 평가 방식이 전부 상대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내신 산출에서 변별력을 가지는 학년이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고3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1, 2학년이 끝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 방송이 예비 22학년도 고3 학생들을 위한 방송보다는 사실 오늘 이 방송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예비 고1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내신이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잘 보고 볼 일이죠. 근데 이제 결국은 또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뇌가 안 되거나 뭐 해외에서 한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상당히 좀 특이한 부분이죠. 그럼 내신은 우리가 한 과목도 빠짐없이 한번 다 잘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네. 1, 2학년 때 내신이 중요하니까 1학년 때서부터 최선을 다해라 라는 거고 3학년 때는 결국은 내신을 할 게 없다. 그러니까는 3학년 때 내신은 오히려 과목에 집중을 해야 돼요. 국영수라는 과목에 집중. 이게 단위수가 2단위, 3단위밖에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를 하는 과목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체의 비중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개 과목을 공부해. 근데 옛날에 7개 과목에서 2단위는 별거 아니야. 그런데 7개 과목 중에서 4과목이 절대평가야. 이때 3과목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과목의 단위수랑은 또 다른 형태의 중요성을 갖게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 3학년 때도 내신을 잘해야 이게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금 학년 학생들서부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예비 고3인 친구, 이제 고3이 되는 고2 친구들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내가 여태까지 1, 2학년 때 내신 성적이 안 좋았어서 3학년 때 좀 뒤집어 엎어보려고 했는데 그럼 저는 망한 건가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정시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또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또 제가 또 국어과 강사다 보니까 국어라는 과목에 있어서의 좀 특이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굉장히 좀 여러 학교들, 많은 학교들이 고3 때 이 일반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화작, 독서, 언매, 문학 중에 거의 문학은 뭐 100% 2학년 때 하긴 하지만 독서나 화작, 언매를 1개 내지 2개를 고3 때 진행을 하는 학교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거기에다가 진로 선택 과목이 고3 때 많이 편중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다른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좀 상위권 대학을 노리고 계시는 서울 주요권 대학을 노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다라고 해서 좀 마음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왜냐면 분명히 이 그 정성평가나 좀 그 산출 방식 진로 선택 과목 산출 방식이 다른 학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 보면은 그 A를 받더라도 어떤 A를 받았냐 를 보실 거란 말이죠. 학교에서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그래도 내가 좋은 학교를 노리고 있다. 혹은 내가 2학년 때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3학년 때 국어 과목들이 2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이 들어가 있다. 화작 언매가 둘 다 들어가 있다라든지 독서랑 뭐 그 언매를 둘 다 3학년 때 선택을 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고3 때 성적을 확 높여서 좀 전체적인 평균 내신 성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된다라는 말씀을 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학생부 교과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쵸.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에서의 세특에서 무엇을 표현하느냐가 학종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B 나오면 대참사거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B가 나오면 이제 거의 대참사 수준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내신은 또 내신대로 또 마지막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는 지난 얘기인데 그 학생 그 2점대 내신으로 네. 의대 간 그 친구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사실은 걔가 이제 수능이 국어만 1등급이고 수리가가 2등급이고 가탕 두 과목이 3등급이었잖아요. 이게 원래 정시로 했으면은 사실은 이제 스카이 공대나 자연계도 안 돼요. 탐구가 3 나왔어. 탐구가 3 나왔기 때문에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한양대 공대도 힘들어요. 어지러지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이제 수도권에 의대를 갔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근데 이 학생이 1학년 때 말에 이제 모이면은 쌤 저 2점대 초반이라 학종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정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2학년 때 말에 지금 2학년 말에 쌤 저 작년 이맘때죠. 쌤 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다 포기하래요. 항상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게 없어서 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오히려 더 확실성을 갖고 움직이다 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입시 같은 경우서부터는 이제 약대도 많이 생기잖아요. 네. 우리 그 동피디님 약대 전문가 이 약대도 막 생기는데 이제 재수하는 애들도 막 생긴다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마지막 3학년 때 내신이라든가 내신에 관련된 형태에 대한 마지막 집중을 해나가는 과정은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인가 동시에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주 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역사상 1, 2, 3학년 100%를 서서히 올리기 시작하긴 했어요. 학교들이. 익숙한 거는 뭐 아주 특이한 건 아닌데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심화국 시간에 수능 준비하지 않을까. 그렇죠. 뭐 거의 그럴 거 조심스럽게 100%라고. 수특 풀겠죠, 뭐 수특. 네, 수특을 많이 그거 할 할 것 겁니다. 같아요. 제 생각에. 수특 풀고 뭐 똑같아요. 수학도 뭐 수학까지 탐구 이제 EBS 수학 문제 그리고 풀고. 2학년 때도 내신이 언어 매체 과목인데 선생님들이 독서 지문을 넣으신다든가 독서 과목인데 문학 그 지문을 넣으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신에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최대한 학생들이 내신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수능 과목들과 적절하게 섞어서 시험 문제를 내실 겁니다. 절대로 좀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시기의 내신이에요. 그리고 3학년 1학기만 일단 딱 해놓으면 그쵸. 뭔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원래 보통 교과 전형과 학종을 동시에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3학년 때 이제 진로 과목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되어지는 세트 완성을 해나가야 돼요.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만약에 2학년 겨울에 포기했다면 3학년 1학기 때 이 코로나 와중에 아무 활동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친구는 솔직히 말해서 못 갔어요, 이번 학종으로. 근데 3학년 1학기 때도 했어요, 걔는. 이 코로나 와중에도 과제 내고 소논문 쓰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요소들 했어요. 뭐 프로젝트 수업도 하고 또 자기가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하면서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단 말이에요. 2학년 때 했던 것을 3학년 때 1학기 때까지 끌고 갔단 말이죠. 그것을 학생부 속에서 충실하게 표현해냈고 그거를 이제 예쁘게 본 거잖아요. 예쁘게 봤고 또 다행히 수능 체제도 없고 그 의대가 신의 한 수였죠, 그죠? 네. 아유 그냥 방송들을 보면 이제 학교별로 이제 얘기를 해나가는데 학교별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총론적으로 몇 가지를 좀 지적해주는 게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서 저희들은 이렇게 좀 총론적으로 짚어드리는 그런 방송을 갖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이 많겠네요, 그죠? 네, 선택 과목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동 PD님 한번 어떻게 선택 과목 얘기해 주실래요? 일단 저는 이제 요거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전면 이제 네. 적용되는 게 지금 현재 예비고3부터 이렇게 적용되는 거니까. 네. 근데 항상 저도 찾아봤지만 진로 선택 과목이 뭐 반영을 안 하는 대학들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주요 상위권 대학들은 이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진로 선택 반영 방법을 살펴보면 총 이제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성취도를 이제 대학별 자체 등급이나 환산 점수로 적용을 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연고대라든지 뭐 서강대, 한양대, 이대, 중대, 경희대, 숙대가 일단은 좀 계획 안에 넣어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정성평가로 적용하겠다고 진로 선택 과목을 한 대학은 역시나 성균관대. 학종의 어떤 기준이 되는 대학이죠. 그리고 이제 미방 대학이 절반 이상은 돼요, 역시. 그렇게 되긴 하는데 이제 살펴보자면은 이제 첫 번째 연대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 과목 A, B, C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성취도를 통해서 A 20점, B 15점, C 10점으로 해가지고 진로 선택 과목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여기 학생부 교과로 연대를 지원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A를 받지 않으면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B는 다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뜻인 거죠. 성취도를 반영하는 학교의 경우는 명확합니다. 전공과 관련된 네. 진로 선택 과목에서 봤을 때 B 나오면 아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중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도 지금 성취도에 따른 성취 비율을 바탕으로 변환 석차 등급을 여기는 또 적용해요. 그래서 A, B, C로 이렇게 누적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이 학생부 교과에 있을 때 좀 중요성이 좀 있다. 그게 좀 드러나는 거고. 아예 제가 조금 궁금해하실까봐 이거 올려드리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양대학교의 그 진로 선택 과목 내신에 반영을 합니다. 근데 한성대학교는 반영을 안 해요. 한국외대는 반영을 안 하는데 중앙대는 반영을 합니다. 이화여대 반응하고 연대 반영하고 아주대는 반영 안 하고요. 숭실대, 숙명여대, 세종대는 반영하고 성신여대 반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반영을 하고 서울여대, 시립대는 반영을 안 하고요. 서울과기대, 서강대, 상명대 반영합니다. 그다음에 고대, 경희대, 건대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고 이제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시청자분들께서 아 진로 선택도 이들 대학들은 반영을 하는구나. 그럼 이들 대학에서 진로 선택이 B가 나오면 대학의 그 레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의지가 명확한 거예요. 이 대학들의 의지는 진로 선택을 반영하겠다. 학생부 교과서 우리가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 B를 받으면 좀 굉장히 아마 점수의 편차 폭 자체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특히나 진로 선택의 경우는 대부분 다 전공 적합성과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뭐 받으면은 아니 기계공학과 가고자 하는 학생이 물리 2를 B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느낌은 좀 받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진로 선택의 경우에는 3학년 때 내신을 따지는 과정에서 무조건 A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요게 A가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소수의 과목에 집중해서 전체 내신에 관련된 고민을 해나가는 과정이 3학년 때 내신을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다. 오히려 그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내신 자체가 33.3%인데 33.3%의 내신을 전체적으로 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상담하면 어때요, 동PD님? 주로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역시 고민이 있었고. 예비5일 학생들이죠. 그렇죠. 그게 가장 컸었어요. 그래서 편제표 두고랑 이제 수능 바뀐 부분 해가지고 그게 좀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었죠. 많죠. 요즘 참 지금 고등학교 이제 예비 선택이죠. 중3부터도 아마 그런 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예비 중3 예비 고1 특집으로 빨리 이거 저기 그 고등학교 선택 이거 해줘야 되는데. 진로 독상 검사하면서 이제. 네. 네, 오늘 그 얘기 오늘도 중3 학부모한테 지금 막 오늘 상담 한창 지금 엄청나게 하고 왔죠. 중3이 이제는 고2이라는 건 거의 이제 없죠. 시들어졌다. 의미가 없죠. 네. 특목고 이거 뭐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이제 4학년제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중3이 지금 중3이 수능 준비의 어떤 그 스타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 수능 체질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내신도 어차피 내신 출제도 점점 교과형이 있고 수능형이 있잖아요. 근데 거의 80% 이상이 내신도 수능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수능형의 체질을 만드는 거에 가장 기본은
어휘와 독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그 기반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만들고 중3 학생들한테도 지금부터는 이제 준비를 해서 그런 걸 가져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게 이제 어저께 저는 이제 어저께 상담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 예비 고2 학생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그 상위권 학생이에요. 이 상위권 학생이기 때문에 1.8대면은 사실 의대 갈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제 기준에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국어가 좀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이번 방학 때 뭐 하냐라고 얘기했더니만은 국어 공부 2개나 하고 있대. 그래, 너 뭐 하냐라고 했더니 하나는 이제 그 정규반 하나를 듣고 또 하나는 특강은 뭐 듣니?라고 얘기해서 난 당연히 내신이 걔가 제일 안 나온 게 국어였으니까 1학년 2학기 때. 그럼 당연히 2학년 1학기 때가 그 학교가 고전이 좀 비중 있게 나온데 문학이랑 하게 되면서 그래서 그러면 나는 고전 특강을 듣고 있겠구나라고 했더니 모의고사 특강을 듣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봤어?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뭐 내가 아끼는 아이니까 그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싫은 내색을 했어요. 제가 나랑은 상관없는 선생님이지만 예? 뭐 대전에 있는 학생이니까 뭐 내가 뭐 그 학생의 선생님을 대전에 계신 분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니 내신 싸움을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그 레오님께서 말씀하신 수능의 감을 갖춰야 된다는 게 시청자분들께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의고사를 푸는 게 아니에요. 수능을 대비한다는 건 아니 뭐 중2도 모의고사 풀리고 중3도 모의고사 풀리고 모의고사를 풀리는 게 수능 대비는 아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학교가 1학년 2학기 때 고전이 많이 나와. 그럼 내가 열심히 고전을 공부하는 게 수능 대비예요. 왜냐면 거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적인 형태의 지향성을 명료하게 갖는 것과 모의고사 위주의 고3들이 듣는 그런 형태의 수업을 마치 선행하는 것이 수능을 대비하는 거라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고 사교육에 만드는 환상이다. 이 말씀을 꼭 좀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럼 그 목적에 맞는 정확한 수단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을 잘 봐야 된다는 걸 도대체가 대한민국의 어느 입시 전문가가 부정을 합니까? 그리고 어느 학생, 어느 학부모가 수능을 잘 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 내신 잘하고 싶죠. 좋은 성적을 받고 싶고. 이 두 가지의 목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법과 수단을 선택해야 되는데 수능을 잘 본다라고 하는 것이 모의고사라든가 고3 학생들이 푸는 문제집을 열심히 푸는 게 수능 대비는 아니다. 오히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그러한 선행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그 학생들에게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현재의 위치에서 이 아이가 깊은 사고력과 찬찬히 책을 읽어낼 수 있고 타인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치들을 길러가는 현재의 수업, 현재의 내신 수업, 현재 중학생이면 현재의 중학교 내신, 그리고 이 중학교로부터 확장된 텍스트에 대한 공부, 이런 식으로 기본을 다져가는 그런 형태의 공부가 훨씬 더 이 학생의 수능을 대비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보면은 마케팅이 정말 혹하거든. 혹해요, 혹. 이렇게 막 혹해. 나도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 모의고사에 대한 굉장한 환상이 있어요. 그건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경험을 일반화하거든. 지금 학부모님들은 모의고사를 공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세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모의고사 대비로 공부하고 그런 형태의 문제풀이가 수능 대비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수능을 되게 좁게 해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딱 이 타임에 입시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걸 정말 이런 관계자들이 딱 이거 털어서 좀만 틀면은 특강들 막 해서 정말 뭐 많이들 할 수 있는 그런 오해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사실 고전 특강을 하게 되면 이 학교 고전 특강이랑 저 학교 고전 특강이랑 다를 수 있고 그럼 학원 입장에서는 반을
하나로 통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적절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를 쭉 모아내서 뭔가 진행하기는 좀 어렵지만 근데 모의고사 특강은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 고3 때 하면 되잖아요. 고3 때, 고2 겨울방학 때, 고2 겨울방학 때 뭔가 그런 것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어린 나이, 중3 때 이제 막 중3이 올라가는 애들한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아니 마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학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 보면은 엄마는 뿌듯해요. 엄마는 우리 애가 수능 문제를 푸니까 뿌듯하고 내가 이렇게 돈을 쓰고 우리 애가 수능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우리 애가 고등학교 가면 수능을 잘하겠지 선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단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모든 영역은 자정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저는 사교육이 그렇게까지 자정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우리가 좀 한번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적절한 커리큘럼을 좀 정확하게 제시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궁금합니다. 정말 이 정도 이렇게 예. 굵직하게 딱 그 두 예. 개만 딱 아니, 또 기억하시면 뭐 심플하게. 심플하게. 예. 내신이 뭐 다 누나서 이제 전달했으니까. 몸도 힘드신데. 예. 그리고 참 감사드려야 될 분도 있어요. 그 팟캐스트에 후원해 주시고 그래요? 계신 후원 분들 계속 있고 내가 아이디명을 네. 근데 지금 후원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네. 정말 그 좋은 곳에 우리 쓰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지금 다 지금 아니요 단 한 번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요? 그 지난번에 한번 그쪽에 책 한번 진행했고요. 이번에 후원 들어온 것도 전부 다 예. 정산해서 다 모아가지고 예. 이번 학년 학생들 중에서 좀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예. 대학 등록금 예. 네, 조금이라도 저희가 보탤 수 있는 거 좋죠. 네, 그거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 학생 여기 출연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저희가 댓글 바빠서 좀 못 뭐 변명이고 죄송합니다. 못 따르고요. 그냥 방송 예. 공개적으로 방송으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 이제 합격자 나오면 정시거든요. 힘들게 했는데 그 친구에게 전부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한번 장학금을 좀 수여하는 그런 어떤 행사를 좀 하고 또 그 학생 얼굴도 좀 보시고 그러면 좀 더 기분 좋으실 테니까 열심히 살았거든요. 고3 끝나자마자 총각내에서 이게 과일 나르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그런 다음에 6개월 정도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재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슬펐지. 3전 전패야. 작년에. 재작년에 3패야 3패. 그리고선 또 계열도 바꿔 본인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또 돈 모아서 또 6개월 돈 모아서 총각내 항상 총각내 이렇게 과일 이렇게 가끔씩 오면 총각내 과일 갖고 그 과일이 정말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들고 와 애가 그러면서 이제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 얼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